지난 12일 ICBM 화성 18형을 발사했는데 4월 13일에 이어서 두 번째 발사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발사할 때마다 성능이 어느 정도 개선됐느냐 여기에 관심이 좀 집중되고 있습니다. 좀 나아졌습니다. 올해 들어서 이제 ICBM을 발사한 게 이번에 네 번째인데요. 예. 기존에 이제 15형 그리고 17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액체 엔진을 사용했고 이제 이번 18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체 엔진을 사용했습니다. 일단 고체 엔진을 사용할 경우에 북한의 입장에서 이제 탄도미사일 발사를 위한 신속성 그리고 이제 은밀성을 크게 높일 수 있고요. 또 다른 한 가지 이제 주목할 점은 이번 18형 이제 지난번에 이어서 이제 두 번 발사했는데 사거리는 1000km로 유지하면서 일단 고도가 기존 이제 3000km에서 이제 6000km로 이제 증가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에너지 연소를 관리하는 북한의 기술이 개선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이 두 가지 이제 성능 개량만 보더라도 우리가 삼축 체계 경고하를 이제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의 탐지 그리고 이제 추적 요격 기능을 회피하기 위한 북한의 기술화가 북한의 기술이 생각보다 빨리 고도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지난 14일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 이번에도 성과는 없었습니다. 2017년 12월 이후 5년 6개월 만에 북한도 당사국 자격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안보리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우선 북한의 입장에서 자기네들의 자위권 차원에서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한 것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이제 규탄하는 목소리를 낸 것에 대한 이제 불만을 표출했고요. 그리고 이러한 북한의 직접적인 발언은 아마도 이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더욱 국제적 공조 체제가 강화된 것에 대한 공개적 비토로 보이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북한이 국제 사회에서 중국 및 러시아와 전략적 연대를 강화시키기 위한 또 하나의 노림수로 보입니다. 예. 이 북한 뒤에는 이제 러시아 그리고 중국이 있어서 결국에 이제 안보리 이사회에서 상임 이사국들의 반대가 있으면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성과는 어차피 몇 번 없는 거 아니냐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이번에도 마찬가지 얘기가 나오네요. 맞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 이제 결론이 도출되었고요. 유엔 안보리의 그러한 기능을 이제 개혁하자는 것이 어제 오늘의 목소리는 아닙니다. 사실상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이제 올해 들어서만 4차례의 ICBM 발사를 포함해서 20여 차례의 이제 미사일 발사 도발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고 또 현실적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상임 이사국으로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을 제약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적어도 안보리에서 채택한 결의안이 보다 철저하게 준수될 수 있는 개선책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한미공군이 화성 18형을 발사한 지 하루 만에 한반도 상공에서 연합 편대 비행을 실시했는데요. 여기에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미군의 핵심 전략 자산 가운데 하나인 B-52H가 전개가 됐습니다. 이제 핵 무기를 전함에서뿐만 아니라 비행기에서도 전개할 수 있다라는 그런 위협이 될 수 있겠습니다. 북한에. 우선 미국이 전략 자산을 한반도에 이제 전개한다는 것은 확장된 억지력을 제공하겠다는 가장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이제 미국이 전략 자산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위치를 변경하는 데 있어서 미국 대통령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한미 정상 간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미 간 확장 억제가 과거 어느 때보다도 견고하게 작동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북한이 미국의 자산 중에서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이제 항공 자산. 그러니까 스텔스를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크다는 것도 좀 작용하지 않았나 싶어요. 물론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부산항에 기항했던 이제 그때는 이제 핵탄두는 장착하지 않았지만 이제 순항 미사일을 이제 장착한 SS GM 같은 경우에는 최대 154기 또 이 폭격기에도 어마어마한 이 폭탄을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적재할 수 있기 때문에 배 한 척, 그다음에 폭격기 한 대가 북한에 가할 수 있는 군사적 위협은 상당하다고 보는 것이 정상적으로 보입니다. 예. 이렇다하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 경제 제재나 여러 가지 인물에 대한 제재는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 정부 정경택
북한군 총정치국장 등 4명에 대해서 독자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북한에서 어느 정도의 서열인지, 서열이 좀 높을수록 이제 타격은 심해질 텐데, 근데 그 이름은 좀 낯선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일반인들 입장에서 예. 봤을 때는 이제 이름이 낯설 수는 있지만 북한 내에서는 뭐 전혀 낯설지 않은 이름이고요. 예. 일단 그 북한의 체제 보위를 그 책임지고 있는 최고 기관이 국가보위성입니다. 네. 근데 과거 이제 그 국가보위상의 경우 대부분 다 숙청이 되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이제 그 정철성 맞나요? 이분 같은 정경택이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숙청되지 않은 유일한 사람입니다. 오, 예. 그리고 이 정치국장이 이제 그 군사서열에서는 1위고 국가서열에서는 이제 2위 있는데요. 네. 근데 이제 북한에서 있어서 그 북한 체제 보위가 가장 우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 서열은 크게 이제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예. 자, 뭐 지난주 14일 한미일 외교장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강력히 규탄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는데 실질적인 이제 제재가 어려운 입장에서 이제 북한의 경고를 결국에 이제 구두 메시지밖에 할 수 없다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만 일단 내용 들여다보죠. 뭐 우선 이제 북한 도발에 대한 억제 그리고 그 대응하기 위해서 한미일 그 3국 그 외교장관 간 공동의 메시지를 채택한 것은 뭐 나름의 이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 바이든 대통령 초청으로 한미일 그 3국 정상회의가 조만간 이제 미국 워싱턴에서 이제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그 3국 간 정상회의를 통해서 보다 그 진전된 그 대북 그 대응책이 논의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한미 정상이 이제 워싱턴에서 한 얘기들 중에 선언 중에 핵협의 그룹 NCG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18일 첫 회의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 이제 4월 말 이제 정상 그 회의 이후 이제 한미 간 이제 실무 차원에서 다양한 사안에 대해서 되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번 그 회의에서는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점검하는 그 성격의 이제 회의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그 한반도 이제 위기시 유사시 그 미국이 그 핵 전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전반적인 사항을 공식 의제로 채택하여 논의하는 것은 사실상 그 이번 NCG가 이제 최초이기 때문에 네. 이번 그 회의를 통해서 과연 이제 한미 간 그 핵전력 운영에 있어서 어떤 새로운 대응 방향이 어떤 것이 논의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